우리는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장애인이 홀대받고 정책도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도 우리의 전통일지 궁금하다. 만약에 이것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부끄러운 전통이라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조선시대도 장애인이 있긴 있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종대왕도 시각장애인이었다. 우선 호모 이솝, 세르반테스, 헬렌 켈러, 베토벤 이들은 신체적 장애를 딛고 문학,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다. 호모와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이솝과 세르반테스는 지체장애인,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다. 이처럼 서양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장애인들이 적지 않았다. 반면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장애인들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한 국문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 조선 등 전통시대에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 오늘날보다 활발했다고 한다. 또 조정에서 장애인 단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통시대의 장애인은 폐질자, 잔질자, 독질자로 불렸다. 장애의 종류도 맹인, 애꾸는, 외다리, 절름발이, 앉은뱅이, 꼽추, 난쟁이, 얹청이, 귀머거리, 벙어리 등으로 다양했다. 또 광질정신분열증, 간질 같은 정신질환도 장애로 받아들여졌었다. 전통시대의 장애인 정책은 가족 부양이 원칙이었지만 만약 가족이 장애인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친척과 이웃 등 마을 공동체에서 지원해 주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장애인에 대해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 태조 때에는 장애인들에게 조세와 부역, 자벽을 면제해 주었고 연좌제에서도 제외시켜 주었다. 특히 고려나 조선의 정부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전복점 치는 일, 독경불경을 외우는 일, 악사 같은 직업을 알선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였다. 또한 조선 태종은 명통시라는 시각장애인 단체를 결성해 맹인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명통시에서 맹인들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한 번씩 모여 경전을 외우며 나라의 평안을 빌었으며 가뭄이 들 때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나라에서는 명통시의 노비를 지원했으며 소속 맹인들에게 쌀과 배 등을 부상으로 내려주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중의 일부는 나라의 음악을 맡아보던 기관인 장야권에 들어가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했고 전국에 종사한 맹인들 가운데에는 관상감 소속의 명과학이라는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통시대의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크게 차별을 받거나 소외받지 않았다. 양반의 경우에는 과거를 통해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조선 전기의 정치가 허조는 등이 구분꼽추였지만 이조 예조 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오른 명재상이었다. 17세기를 살았던 조성기도 20살 때 말에서 떨어져 꼽추가 되었지만 대학자가 되어 시문집 졸수제집과 소설 창성가미록을 남길 정도였다. 한편 장애인 시인, 화가, 음악가들도 적지 않았다. 정조 때의 시인 장호는 절름발이었으나 조정의 인쇄소인 가민소의 관리가 되어 임금이 내린 책들을 교정했고 문집으로 비단집 20권을 남겼다. 또 조선 후기 시각장애인 부부였던 김성침과 홍씨는 내외가 시를 잘 지었으며 집안을 다스리고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남다른 모범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장애인 화가로는 애꾸눈이었던 최북이 대표적이며 음악가로는 이반, 김복산, 정법 등을 들 수 있다. 고려에서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조선 후기와 현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 오히려 전통시대에는 오늘날과 달리 능력만 있다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을 갖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오늘날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깊이 헤아려 볼 때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